안녕하세요. 만성통증연구소의 최명원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통증 문제를 극복하고 싶은 분들일 거예요. 특별히 잘 낫지 않는 만성통증을 갖고 있다면 아주 괴로우실 텐데 오늘은 통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만성통증 또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바로 그 비밀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리는 바로 뇌의 가소성에 있는데요. 좀 말만 들어도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걸 어떻게 제가 좀 쉽게 풀어드리는지 끝까지 한번 영상을 좀 시청해 주시고요. 우리의 뇌에는 실제로 통증을 억제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엔돌핀을 들어보셨죠? 엔돌핀은 몰핀보다도 더 뛰어나게 통증을 억제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파서 병원에 가는데 잘 낫지 않으면 심할 경우에는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기도 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몰핀이 있는데, 몰핀도 강력한데 엔돌핀의 통증 억제 효과는 몰핀보다도 약 30배 이상의 통증 억제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엔돌핀을 통해서 통증을 억제할 수 있는 이 방법만 잘 이용한다면 사실은 이 통증은 쉽게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왜 내가 어떠한 치료를 받아도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을까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우리 스스로 통증을 억제할 수 있는 이런 뇌에서의 처리 방법들을 잘 쓰지 못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통증을 자각하고 통증을 경험하는 그러한 뇌의 회로가 더 공고히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의 가소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반복해서 사용할수록 뇌는 그러한 패턴으로 더 공고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실 뇌에는 100조 개 이상의 그런 신경세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신경세포들이 하나로 쭉 이렇게 전선처럼 연결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신경세포들이 개별로 존재하다가 다른 신경세포와 연결되는, 좀 어려운 용어로 이제 시냅스를 이룬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간에 이제 신경세포가 연결이 돼서 어떤 정보를 처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어떤 생각이나 아니면 어떤 감정을 느끼거나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패턴이 좀 공고화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통증을 더 많이 자각하고 더 많이 불안해하고 더 통증에 대해서 좋지 않게 여기는 생각들의 패턴이 공고하게 되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뇌의 회로가 하나가 더 공고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지금 또 장마철이긴 하거든요. 장마철에 예를 들어서 비가 한 번 내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흙이 이렇게 있다고 칠 때 그 흙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그런데 비가 꾸준히 내려서 계속해서 지난하게 이제 비가 내리게 되면 물줄기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물줄기에 따라서 이렇게 흙이 패이면서 새로운 물줄기가 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의 어떤 경험이 뇌의 가소성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지만 꾸준히 반복되면 이것이 하나의 패턴으로 공고해져서 이제 길이 만들어진다. 이것이 이제 뇌의 가소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통증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통증을 잘 느끼는 패턴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만성통증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뇌의 가소성, 그렇다면 뇌가 결국은 통증을 억제하지 못하는, 그렇다면 결국에는 통증을 더 잘 경험하려고 하는 뇌를 통증을 억제하려고 하는 뇌로 변화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그 능력은 누구에게나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쓸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능력을 쓰는 패턴으로 바꿔줄 수만 있다면, 그러한 가소성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뇌의 구조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엔돌핀도 그렇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로토닌이라든지 노르아드레날린 경로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더 통증을 억제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경로이긴 한데 걔네들을 조금 더 많이 활성화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그 비밀을 좀 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옆에 있는 편도체라는 역할을 좀 보시면 됩니다. 편도체는 보통 우리가 감정 중추로서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많이 과도하게 감정 반응을 할 때, 특히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 이 편도체의 역할이 더 커집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통증을 억제할 수 있는 패턴이 만들어지긴 어려워요. 따라서 이 부분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바로 전전두엽의 역할입니다. 전전두엽의 역할은 어떤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이 상황은 나에게 큰 위협은 아니야. 난 지금 안전해. 라는 어떤 판단이 하게 해서 편도체가 너무 과잉해서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 야, 좀 진정해라. 왜냐하면 전전두엽이 조금 더 상위에 있는 그런 뇌 영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편도체를 잘 다스리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통증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훨씬 더 잘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제가 좀 손가락으로 많이 표현을 해드려요. 사실 이게 우리 뇌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위에는 이제 대뇌 피질이 있고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편도체라고 하는 해마와 편도체가 있는데 이 편도체가 이제 감정 중추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요 밑에는 이제 우리 통증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손가락으로 이거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있죠? 이 피질, 그러니까 뭐 전전두엽 이 부분이 있으니까 이 대뇌 피질이 편도체를 잘 돕고 있으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편도체를 잘 통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괜찮아. 지금 이 상황은 그렇게 위협적인 상황은 아니야. 너무 흥분하지 마. 이 상황이 다 잘 지나갈 거야. 라고 어떻게 보면 타이르는 어른과 같은 것이죠. 하지만 통증으로 뭔가 부정적으로 바뀐 뇌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런 모습입니다. 이건 무슨 모습이죠? 지금 편도체가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대뇌 피질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전전두엽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지금 상당히 위험해. 그러니까 이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해야 돼. 근데 해결이 안 돼. 나 미치겠어. 나 죽고 싶어. 나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는 더 못 살 것 같아. 자꾸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이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사실 열쇠는 여기 있는데 통증 억제를 할 수 있는 열쇠는 여기에 있는데 이게 열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아프고 더 통증이 잘 경험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위협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협을 더 많이 경험하려고 하는 경향으로 뇌는 바뀐 거예요. 이것을 다시 이렇게 바꿔주는 것. 그것이 바로 만성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뭐 어떤 뇌 수술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뇌 자극을 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뇌 영상 연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편도체의 기능을 좀 떨어뜨리고 이 전전두엽의 기능을 더 활성화시키며 이 편도체와 전전두엽의 그 연결성을 더 강화시키는가 라는 것이 연구를 통해서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인지행동 치료도 있고 마음챙김 기법도 있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뭐 방법들이죠. 다 인지행동 치료, 마음챙김, 뭐 수용전염 치료. 자,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전전두엽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그런 방법들이에요. 현실을 더 객관하게 만들고 어떤 통증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재처리시키고 그리고 어떤 감정을 잘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방법들을 씀으로써 다시 얘를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통증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만성 통증에 어떻게 심리 개입이 효과가 있는가, 그 원리는 바로 이 원리예요. 사람이 만났을 때 그리고 뭔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그 안전함 속에서 다시 통증에 대해서 재고해 볼 때, 그런데 조금 더 객관화된 그리고 사실적인 방법으로, 그게 이제 통증 교육일 수 있죠. 그리고 나의 부정적인 편향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 나의 생각에 다시 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인지행동 치료일 수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일어날 수 있는 그 통증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지만 거기에 어떤 해석도 붙이지 않는 것이 바로 마음챙김이거든요. 그것이 또한 수용전념 치료일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뭔가 내 삶의 가치를 찾아서 그 가치에 더 초점화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수용전념 치료에서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통증 문제는 얼마든지 극복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방법은 있는데 그 방법을 얼만큼 여러분이 잘 가져다 쓰느냐,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통증을 극복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자꾸 소개해드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좀 말씀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꾸준히 이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